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연락을 기다리는 상대방, 드디어 언제쯤 도대체 연락이 올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액세서리 사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카드의 앞면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5번, 4번, 2번, 1번, 3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언제쯤 연락이 올지,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뭘지, 연락이 온다면 우리의 관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기타 등등 디테일한 연락운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오늘 기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당찬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좀 신경 써야 될 일, 이런 거를 착착 아주 당차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아주 열의를 다지고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늘 해야 되는 일 챙기기도 정신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넘치고 이러기 때문에 당찬 기분, 당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신없이 의지를 다지면서 시작한 하루 속에서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누군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어필을 하였기 때문에 좀 뭔가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어떠한 흐름으로 관계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관계가 차곡차곡 진행이 잘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런 커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자기만의 어떤 주관, 자기만의 개성,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기에는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약간 대화가 안 되고, 무언가 후회가 되고, 후회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꼭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는 현재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현재 이 카드가 연락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처음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굉장히 높아졌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요즘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여지는, 긍정적인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아주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니야. 한 50% 정도의 마음 기울기가 중간으로 이렇게 또 버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아직은 선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 관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상태에서 자유로운 기분도 있어. 이런 반반의 마음을 좀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울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 기운을 약간의 머문 상태에서 반으로 딱 쪼개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들, 그리고 그나마 남은 긍정적인 생각들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뭔가 이 서로 간에 약간 현실을 좀 고려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서로를 배려해 가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상형이고 자기의 스타,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언가 여의치 않은 것, 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도 하는 긍정적인 생각들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분명 때를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참으면 내 뜻대로 뭔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은 이 관계가 완전히 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 관계가 끝이 아닐 거야. 아직은 기회가 있을 거야. 월드카드는 뭐 아니면 도 카드이긴 한데 완전한 종결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틈새를 보고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때를 기다리면 뭔가 생길 거야. 때를 기다리면 좀 뭔가 힘든 어떤 여지가 이렇게 생길 거야. 틈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100% 관계에 있어서 종결이 된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럴 겨를이 없어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때를 기다리면 괜찮은 어떤 시기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본인이 바쁘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빠서 혹은 이 관계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방해 요인의 존재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만히 서서 지켜봐야 되는, 이렇게 지켜보는 눈이 보이죠?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주변의 환경이 이 관계의 긍정적인 요인이 가지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빠서 방해 요인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시기라서 이 사람이 약간 시기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연락의 의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의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연락의 의지. 자, 연락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이거는 연락을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너한테 연락을 하겠냐. 이게 잘 본인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이 연락을 못하는 어떤 방해 요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연락을 해. 마치 짝사랑의 느낌처럼 전전긍긍한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못하는 거에 가깝다. 그러면 실제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생각보다 의지는데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관계회복 카드가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이 사람이 마음 먹은 거는 20%의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다리는 게 좋을지. 기다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요. 상대방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맞추기에는 상대방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의 주변에 우선순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딱 다 맞춰가지고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스토킹을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고 고군분투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쪽이 일단은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시기를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한 시기는 보지 않겠습니다. 별로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의 연락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기. 자, 언제쯤 연락을 해올까요? 근데 생각보다 아주 멀지 않아요. 일주일 혹은 한 달입니다. 자, 일주일의 가능성이 더 높을지 한 달의 가능성이 높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의 가능성이 높을지 한 달의 가능성이 높을지. 자, 일주일의 가능성, 한 달의 가능성. 근데 일주일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한 달의 가능성은 사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 아직은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이게 둘을 딱 상대적으로만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의 가능성이 70% 그리고 한 달의 가능성이 30%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주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아주 높은 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본다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일주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이 사람이 마음 먹은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더
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연락운이 닫혀있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상대방이 일주일 뒤에 연락을 했을 때, 그리고 한 달 뒤에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락을 하는지 좀 볼게요. 일주일 뒤에 연락을 했을 때, 아, 내가 너에게 다가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엉덩이가 비록 무겁지만 너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너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나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되니까 연락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연락을 하면 관계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의외로 되게 긍정적으로 풀리신데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은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누군가는 바쁘고 우선순위 문제가 있고 팽하니 서운하고 이런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의외로 상대방이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타협을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연락이 온다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여러분들 눈치 보다가 하시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감을 이 정도면 깨졌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눈치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도 본인 욕심상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왠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예전하고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느낌에 은근슬쩍 약간 툭 하고 건드려보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이때 한 달 뒤에 연락이 온다면 관계 흐름이 어떻게 할지? 오히려 한 달 뒤에 연락이 오면 이분은요, 세븐 오브 펜타클, 관계가 서로 간에 약간 서먹서먹하고 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굉장히 뭔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 사이에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미적미적하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관계도 미적미적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도 아니야. 근데 애매모호한 텐션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키워드의 가능성의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리월드 카드가 나옵니다. 이전보단 더 나은 어떠한 보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야 라는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주의사항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보상심리,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만 더 다칠 뿐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서로 간에 약간 평등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이끄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리월드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전보다는 더 나은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는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Peaceful Solution, 이 관계는 평화롭게 해결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않도록 내가 잘 핸들링 해볼게.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이 사람이 과연 주변에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선순위 문제가 비롯됐는지, 정말 어떤 부분 때문에 바쁜지, 이 사람이 너무 전전긍긍한 마음 때문에 그냥 목을 매는 느낌으로 바쁜 건지,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다시금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의 약간 주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놈의 연락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 번이라도 어떤 제스처라도 좀 나에게 톡 하고 보여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언제쯤 연락을 할지,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떨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오늘 기분이에요. 타워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분 너무 힘든 하루를 시작하셨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언짢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무언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된통 깨진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오늘 카드값 낼 돈도 없어.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 사람이 뭔가 오늘 충격적인 어떤 일에 접했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맨날 나만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고 아주 버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이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네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신지 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네. 자,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 우선순위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관계셨구나. 처음에는요, 남성분이 굉장히 약간 나 너 아니면 안 되겠어 진짜 하면서 세상 달도 별도 따뜻듯이 굉장히 스윗하게 이런 로맨티스트가 없어. 장미꽃이 예쁘냐 네가 예쁘냐 했을 때 무조건 나를 선택했던 상대방. 이게 여러분들이 여성분일 경우에만 이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상대방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로맨티스트 같은 어떤 달달한 분위기가 이 관계는 처음부터 형성이 됐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주도권 싸움을 너무 극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주도권 싸움이 우선순위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겠다. 누군가는 자기 일이 우선, 누군가는 친구가 우선, 누군가는 약간 자기의 어떤 상황이 우선.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주도권 싸움이 지속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는 제3자에 있어서 생겨난 문제라든가 아니면 술 문제, 친구 문제 이런 것들이 되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 서로 간에 약간 주도권 싸움을 할 만한 어떤 문제들이 쭉 계속간에 이어져 왔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 사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기울기 뭔가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화가 나 있고 약간 이런 마음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나오는 화, 분노, 짜증이에요. 어쩌면 지금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언짢아, 짜증이 나 이러는 거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의 기울기만은 진짜 속마음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왜 내 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 스스로가 약간 화를 삭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들. 뭔가를 두 가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자존심 싸움, 서로 간에 약간 기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져주느냐 아니면 내가 이기고 들어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지금 상태가 마치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서로 간에 약간 줄다리기 중이라고 이 사람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현명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진짜 신경을 못 쓴 거는 맞지 이런 생각을 자기 반성을 조금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존재, 내 옆에 없음으로 인해서 존재감이 조금 느껴지고 내가 그 부재를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미처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신경을 못 써줬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답보 상태로 만들었다. 정적으로 만들었다. 내가 관계를 좀 더 이상 많이 예전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안 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반성은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기로 인해서 비롯된 어떠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긍정적인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아직 갈등 중이라서 그렇대요. 고민 중. 아직 고민 중.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금 이런 자존심 싸움에서 해결이 돼서 내가 그냥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내가 완전히 이 관계를 완전히 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갈등 속에서 내가 완전히 놓는다면 이제는 완전히 끝인 것이고 더 이상 회생도 없어. 근데 내가 이번에 죽이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 잘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뭐 아니면 도를 고민하는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상대방의 연락의 의지, 현재 갖고 있는 연락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연락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연락의 의지가 굉장히 없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20%야. 실제로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볼게요. 실제 가능성. 근데 실제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무언가 고민하고 있고 이별에 있어서 되게 약간 본인도 약간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 때문에 본인이 내가 지금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약간 굉장히 강하게 치닫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이분 연락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30 정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50%는 더 상승이 되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하는 게 좋을지. 근데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더 좋으시대요. 이 사람에게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별을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서로 간에 약간 자존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한다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시기에 하는지 볼게요. 11일 혹은 10일 주예요. 아주 좁진 않아요. 아주 가까운 시일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다면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더 빠르구나. 여러분들이 더 빨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다면 2주 혹은 2달 차. 요때 하는 게 좋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라서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대방은 11주는 보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2주에 있고 그리고 2달 차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11일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방의 연락 오는 좀 낮기는 해요. 이게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11일 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11일 차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나서 연락을 하시는 거래요. 반복해서 계속 생각이 나고 순수하게 만났던 그런 부분, 추억을 상기하는 어떤 부분 안에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아서 연락을 하게 된다. 근데 이때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봐야 한 20-30%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관계 흐름으로 갈지 한번 볼게요. 좀 이게 답보 상태, 아주 긍정적으로 빠르게 어떤 텐션을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래서 연락만 툭 던져놓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텐션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의 기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주 차에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요봐, 여러분들이 2주차에 연락을 하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이야. 옳았구나, 왔구나,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렸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셔가지고 연락은 못하도 여러분들의 연락은 굉장히 반갑게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2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내가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을 남기느냐 하는 게 낫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상대방은 반갑게 받아주는 그런 뉘앙스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주차에 연락을 하시면 상대방의 반응은 일단은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관계 흐름은 어떻게 갈지? 의외로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기다려서 받고 옳다구나 하고 굉장히 반가워해요. 근데 이거를 겉으로 티는 내지 않으실 거거든요. 티는 많이 안 내면서 그 다음부터는 핸들링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연락 온 거 밥이라도 먹자 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 본물 터지듯이 이런저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막 떠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관계를 의외로 상대방의 주도하에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달째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관계의 상대방의 반응 2달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신대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한 거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좀 떨어져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도를 떠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 사람을 판단을 해보려고 고민하는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2달 뒤에 2달 뒤에요 서로 간에 의외로 커뮤니케이션이 좋다라고 나오거든요. 의외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관계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좋아지는 어떠한 흐름, 예전보다는 더 끈적끈적해지는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치는 보지만 여러분들의 진위에 대해서 이 사람도 고민해보는 어떠한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것이 관계 흐름에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의 반응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자존심이 되게 강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전적으로 야 네가 연락이 와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하늘도 별도 내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근데도 속으로는 내심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고 약간 열정을 다 치솟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본인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락하는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니까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관계에서 좀 용기가 없어. 좀 끄는 원동력이 굉장히 부족해.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키워드의 가능성의 키워드 이게 데블카드 나오네요. 이게 서로 간에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람은 포기하려고 그래도 자꾸 생각나는 그런 끈적끈적한 어떤 흐름이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거미줄처럼 끈적끈적하게 놓지를 못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으려고 해도 놓치지가 않아지고 이 사람이 마음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게 서로에게 둘 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퍼튜니티 기회가 온다라고 하죠. 근데 그 기회를 만드는 건 상대방의 기회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겠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5가지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연락의 문제, 친구 문제, 술 문제, 일 문제 이런 거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몇 개는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간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치를 놓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서운한 감정을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회는 오신다라고 하니까 그때 대화의 타협을 원활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상대방이 나에게 언제 연락을 할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이 관계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오늘 기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전차 카드가 나와요. 무언가 균형을 잡고 무언가를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느낌인데, 앞에 인형인지 애기인지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느라 내가 떨어질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정신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신이 없어요.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 내가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도 잘 풀릴지 말지 다른 것도 내가 막 정신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집중하느라 그것도 좀 신경이 막 쓰이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침부터 정신없고 땀 빼고 식은땀 나는 그런 기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식은땀 나는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인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매력 있는 모습 여기에 매료가 됐을 수 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야.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매료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약간 긍정적으로 하하호호 웃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았고 이런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편향되어 있는 어떤 느낌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거, 이 말빨이 너무 좋아서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매진하느라 나에게 신경을 못 써주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에게만 잘해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던 관계라 서로 간에 약간 자기의 의견, 서로 간에 약간 자기의 어떠한 의지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견을 각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 아니어도 충분히 인기 있어. 내가 너만 바라보고 살아.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이 요즘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기울기. 많이 기울는데 완전 여러분들하고 계속 뭔가를 네트워크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발 하나를 이렇게 걸쳐놓고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사람 마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현재 상태 안에서 불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방향성이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봐도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모습이 행복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 지금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최소한 예쁘다, 멋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 인기도 많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없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주변에서 너 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던 시기가 있으시대요. 서로 간에 약간 먹고 마시고 노는 어떤 취향이 잘 맞았다거나 주변에서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거나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잘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행복했던 그런 서로 간에 약간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잘 맞아서 너무 행복해서 내가 너와의 관계에 있었던 어떤 극강의 행복감을 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약간 다른 이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주저하는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 관계에 다시 안정적인 구도로 무조건 다시 시작하는 거를 전제하에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먹힐 수 있느냐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를 고민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로부터 이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어떤 보장이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고 약간 정에 치우치는 그런 느낌, 너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이 먹혀 들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퀘스천 마크.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자기에 대해 미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라든가 관계에서 자신이 없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연락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볼게요. 연락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연락을 이거는 해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연락을 해도 네가 받지 않지 않을까? 네가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면 서로 간에 지금 안 좋은 감정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실제로 연락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농후한지 한번 볼게요. 근데 실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30%다. 이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에서 30%, 한 80% 정도 위로 업그레이드 상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실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30%의 가능성, 이게 가능성의 카드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기다리는 게 좋을지,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괜찮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대요. 근데 두 개의 카드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 레인보우 카드는 완전 쨍한 해에 뜰 날 이런 느낌이잖아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면 100%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80% 좋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연락 오는 시기를 우리 다 한번 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시기에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자, 수리 마수리 언제쯤 연락할 거니?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7일 혹은 7주차. 아주 늦게 연락을 한다면 7주고요. 빠르게 연락을 하면 7일 차에 연락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락을 하기에 괜찮은 시기는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카드의 기운이 강하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5일 혹은 5주차. 둘 다 멀지 않아요.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의 기운은 가까운 미래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먼 미래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상대방의 연락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7일차, 7주차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7일차에 연락을 상대방이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앞뒤 어떻게 후퇴를 해야 되는지 전진을 하지도 못하고 자기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고 이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연락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이 사람이 7일차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한번 볼게요. 이게 상대방이 연락을 하면요, 7일차에 연락을 하는 건 서로 간에 약간 대화에 잘 협의가 안 돼. 타협점이 안 보여져. 자기의 진심을 꺼내놓지 않고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접점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여전히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안 통하고 서로의 각자 의견만 생각하고 서로 간에 약간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좀 외로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는, 타협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이 7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7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3 오브 펜타클, 이거는 일적인 어떠한 부분 때문에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혹시나 제3자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확인차 연락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관계 흐름이 이후에는요 그냥 약간 띵뚱방tung 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과거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이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전진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갖는 카드예요. 그래서 약간 미련을 떠는 그런 느낌보다는 괜히 연락을 하고 나서 일을 핑계로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에 대한 어떤 의견을 떠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 이후에 없다, 나에 대한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밥 먹자 막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준치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5일차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관계 흐름으로 봤을 땐 상대방이 7주차에 연락을 하는 게 더욱더 좋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이 만약에 7일차에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대화의 협의점을 보려고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일차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네. 네가 이렇게 연락을 해주니까 사실은 내심 좋아. 속으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추억하고 있었어. 생각나고 있었어. 굉장히 약간 친근해 보이고 기분이 한숨의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관계 흐름은 어떻게 갈지? 사실 5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관계는 안정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어떤 수순을 반드시 밟을 수 있겠다. 나쁘지 않네. 5일차. 여러분들이 하는 5일차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 5주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상대방의 반응. 고맙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역시 모성애를 갖고 있구나. 배려심을 갖고 있구나. 부성애를 갖고 있구나. 네가 나에게 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발 하나를 건쳐놓은 느낌이고요. 누군가는 약간 자기 잘난 맛, 누군가의 자기 의견의 피력, 그리고 누군가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시기했다거나 질투했거나 이런 부분이 좀 과거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 7일차에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약간 본인이 뭐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싶은데 방향성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르니까 방향성을 못 잡는 어떤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불편한 어떤 내색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실 땐 다 좋아. 5일차, 5주차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는 거 다 좋아. 그리고 상대방이 7주차에 연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다른 핑계를 대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은 얻을 수 있다. 근데 단 7일차에 상대방이 나는 무조건 기다려보겠어요 라고 했을 때 7일차에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린다면 그게 잘 안 풀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의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디펄스 카드 이거 뭐 아니면 되거든요. 내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손을 잡느냐 아니면 이 관계 속에서 손을 잡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관건이 있다.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과거를 완전히 싹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시작해야지만 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돈독한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호천사님은 Ask for help from others 나오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구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 겹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겹지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로지 혼자만의 판단으로 가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도 조언을 들어보기도 하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관계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일만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assertive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이 주변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 의견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견이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뉘앙스라든가 그런 시그널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나는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약간의 적극적인 시그널을 5일차, 5주차에 여러분들이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관계 흐름이 연락이 와서 이루어질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오늘 상대방의 기분이라고 보시는데요. 이 사람이 무언가 간절하게 지금 바라는 무언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합격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이직의 소식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무언가 약간 전전긍긍하게 오늘 기다리는 소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굉장히 초조한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다. 누군가의 연락 혹은 합격의 소식 혹은 이직의 소식, 내가 무언가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소식을 들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라는 전전긍긍 초조한 그런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초조하신 분, 이분과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를 얻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초조하신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셨을까요? 에이트 오브 컵스가 처음부터 나오네요. 자, 이거는 옛날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알다가 관계가 뭔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금 오랜만에 만나갖고 관계가 유지되었던 그런 흐름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관계는 좀 불안한 흐름으로 좀 흘러가지 않았었나. 누군가는 연애를 하기 좋지 않은, 아니면 감정적으로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애정 결핍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연애에 아주 충실하지 못하는 어떠한 관계 흐름을 보여줬을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가치관의 차이를 많이 느꼈던 그런 관계였고요.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앞으로도 일어날까봐 겁나는 어떠한 마음과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예민함을 더욱더 증폭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약간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가치라든가 기대치가 달랐던 그런 관계였고, 누군가는 불안함, 누군가는 예민함, 이런 것들이 충돌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기울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좀 뭔가 불편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도 좀 불편하고, 마음이 마이너스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많이 기울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행복한 추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쁘지 않은 어떤 기억들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금이신 것 같아요. 마음의 기울기는 일단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는 같은데,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들. 여러분들에 대한 양가 감정을 좀 갖고 계신데요. 무언가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는 좀 있는 거는 같은데,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지 이 사람이 테크닉이 좀 떨어져서,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길 앞에서 양가 감정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좀 현명한 길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띠뚱떼뚱하다. 어느 쪽으로 가면은 약간 진흙탕이고 어느 쪽으로 가면은 약간 가시밭길인데,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힘든지, 아니면은 조금 우회해서 가야 되는지, 이 사람이 약간 가는 길 앞에서 약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여전히 하는 긍정적인 생각. 이 사람은요,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심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나로 인해서 이 관계 회복의 여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 라는 생각. 본인이 이 관계에 키를 쥐고 있고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본인이 분명하게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 나의 재량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행동력으로 이행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분명히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그 전에 과정이 이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본인의 상황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본인의 상황 자체가 본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떠한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 내 주제에 무슨 연애냐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 사람을 어택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관계 내가 어떻게 하든 좀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위기를,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회피,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간 것, 잠수,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근황 중에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 많아서, 이게 여러분들과의 어떤 문제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만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에 가깝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에 의지가 있는지,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상대방의 연락은 의지는 있는지.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고 집착하는 마음은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을까봐, 여러분들이 자기를 완전히 놨을까봐,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은 있지만 이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의지박약.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연락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래 만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어. 1년 이상 만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가능성은 한 50% 이상?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마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시간이 진짜 지나고 지나서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자기 주변 상황이 평온해지면 그때 할 수 있겠다. 이 현실적인 부분이 이 사람은 좀 반영이 돼야지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나을지 한번 볼게요.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지 하는 게 나을지. 두 개 다 도친 게 찐이야. 이게 엄청나게 높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연락을 하시긴 하실 거야. 근데 이게 자기 상황이 많이 여기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일말의 마음은 있기 때문에 받기는 받을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일단 도충개찐이거든요. 그러면 연락의 시기를 좀 볼게요. 이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어택을 받으시는 분이라 이 오로지 이 사람과 여러분들 이 마음의 기운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신다면 어떤 시기에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제일 높은지 한번 볼게요. 4일 혹은 4주. 상대방이 빨리 연락을 하면 4일이고요. 늦게 연락을 하면 4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 연락을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는 건 1주 혹은 한 달. 이 상대방하고 여러분의 연락이 이렇게 주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늦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는 보여지네요. 그래서 상대방은 4일차 그리고 여러분들 일주일차 빠르면 그때 있는데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하시는지 먼저 좀 볼게요.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4일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이 관계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약간 단단한 의지로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자기만의 어떠한 부분, 그런 마음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볼게요. 만약에 이때 연락을 하신다면 상대방이 마음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들에 대한 공감을 조금 더 전제하에 자기가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4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볼게요. 4주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집착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거야. 나 없이도 진짜 잘 지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잘 지내는 척만 하는 건지 이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 연락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황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4주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어떤 흐름으로 관계가 흘러갈지? 근데 이게 4주차에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서로 간의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좀 홀딩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오는지 좀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와 어떤 의도로 왜 너의 진위가 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혼란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서로의 관계 흐름을 봤을 때 이 4일차에 연락이 온다면 안정적으로 가는 흐름이고요. 이 4주차에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감정 소모를 할 만큼 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어떠한 흐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일주일차, 7일차죠? 7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
7일차에 연락을 한다면 러버스 카드. 아,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리웠어. 마침 네가 그리웠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 끈적끈적한 마음을 상승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반응은 괜찮아요. 그러면 관계 흐름은 어떻게 갈지? 하이어번트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관계 안에서 어떤 부분을 약간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때 만약에 제3자, 중재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재해주는 사람으로 이 관계가 어떤 화해 모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중재해주는 사람이 없다, 제3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얘기를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좀 투명하게 좀 얘기를 해서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나가려는 화합의 장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차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좀 볼게요. 텐 오브 컵스 올레 이거는 완전 그거거든요. 아싸 드디어 연락 왔어. 네가 나에게 연락을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일주일 차에 연락을 하면 아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어.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한 달 차 이때 연락 오면 아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그럼 그 이후에 관계 흐름은 대화를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서로 간에 약간 자기가 속으로 서운했던 감정들을 좀 누르고 각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균형 잡힌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볼 때는 사실 상대방이 4일차에 연락을 하는 게 관계 흐름상으로도 가장 베스트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연락을 안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1주차, 한 달차 이때 연락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조금 뜸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간에 예민하고 가치관의 차이를 좀 느끼는 관계들은요. 좀 떨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을 때 관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달 차까지 만약에 4일차에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한 달 차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리움에 엄청난 반가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 키워드를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홈카드네요. 이 생각 외로 이 관계가 이전에는 예민하고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고 동상이몽 불안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 서로 간에 약간 편안한 어떠한 흐름,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어떠한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컴프라미스 여기서 나오죠. 서로 간에 약간 타협점을 만들고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타협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관계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기반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놈의 연락! 상대방이 이제 곧 연락을 할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나을지, 연락이 온다면 관계의 흐름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실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오늘 기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세븐 오브 소드가 나와요. 이분은요 무언가 내가 조금 유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용해 먹어야 되나 라는 이런 영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악한 기분.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제끼면서 내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어떤 승부욕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이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렇게 좀 밀어내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못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제끼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 자기만의 아주 영악한 기분과 생각 하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희생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소녀가
이 물고기 풍선을 갖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물고기 풍선을 갖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밀어내고 이걸 내가 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남들을 이용해서 내가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생각에 좀 골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자체가요. 약간 영악한 어떤 회로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 그 본인도 정신없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처음부터 텐 오브 소드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의외로 생각하지는 못하게 약간 다시 만났던 어떤 흐름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다거나, 아니면 이 관계가 시작했던 어떤 시점에 누군가는 이별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혹은 이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취업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일이 엄청 힘들다거나, 금전적으로 너무 어렵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안에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 주변에서도 굉장히 응원해주고 잘 어울린다는 소리도 많이 듣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는 맞고, 특히 여성분이 남성분을 굉장히 약간 사랑으로, 그리고 배려심으로, 모성애로 많이 보듬어줬던, 내가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나에게 아주 큰 어택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그려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 이런 느낌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기울기, 어느 쪽으로 마음 기울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건 6대 4야.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6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4다. 그래서 중간의 기점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오래된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러려니 하면서 어려니 그냥 돌아가려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고요. 오래되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려는 거, 이게 조금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갖는 고민거리들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관계에서 갖는 고민거리들. 여러분들이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면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생각, 나의 확신, 나의 의지대로 관계를 막 밀어붙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여러분들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서로 간에 약간 충돌, 대립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다,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하는 긍정적인 생각들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하는 긍정적인 생각들. 그래도 이 관계에 누군가는 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마음이 너에게 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 이런 생각. 그래서 생각 외로 여러분들이 현명한 사고방식을 좀 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마음속에 지금 양가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약간 답답해서 이 관계를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에 대한 아직도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너는 의외로 생각 외로 그래도 현명한 면은 좀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금 양가 감정으로 나눠져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일적인 흐름, 누군가는 제3자, 이 문제예요. 주변의 다른 문제들. 주변의 다른 문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제3자, 누군가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른 이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적인 흐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지금 다른 거에 신경이 가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아직 신경을 쓰기에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로지 여러분들에게만 관계가 올인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볼게요. 연락의 의지가 근데 연락의 의지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아휴, 내가 연락을 해봤자 이러면서 점점점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해봤자 너는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네가 싫어하는 거 나의 의지와 또 대립이 될 텐데 굳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연락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는 그래도 한 30% 정도는 있다.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30%.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연락을 못하는 거에 가까운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 30%. 이 둘 사이에 약간 갭은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도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하시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조건으로 봤을 때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사람만은 조건이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나아.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연락을 하는 게 관계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나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30%지만 상대방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하는 게 관계에 있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락 운의 시기를 좀 볼게요. 상대방의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나마 높은 시기,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아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기 2일 혹은 2주. 빨리 연락을 하면 2일이고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넘어가는 그쯤에서 연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늦으면 2주차. 근데 이때 가능성이 30%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언제 하시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훨씬 낫네. 훨씬 늦어.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건 11일차 혹은 11일 주차에 하시는 게 좋다. 상대방의 연락운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대방이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일차, 2주차가 이제 11일이 조금 더 앞이잖아요. 2일차에 여러분들이 기다려보시고 상대방이 연락이 안 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11일차에 하시는 거고 2주차까지 기다려봤을 때 나는 안 되겠어. 무조건 기다릴 거예요. 라고 하면 2주차 때까지 기다려보되 이 사람이 그때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11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상대방이 연락 올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아도 상대방이 이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좀 볼게요. 일단 2일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 지금은 내가 너에게 연락을 뭐 하겠어? 해선 뭐 하겠어?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2일차에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 이 관계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의지로 이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연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계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래도 이 이후에는 관계의 변화는 없다. 핸드맨 카드는 여전히 상대방의 어떠한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 거에 반성이 없고 이 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답보 상태가 이어질 수 있겠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보다는 약간 애매모호한 관계로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2주차 때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 너에 대해서 아직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너에 대한 마음이 쪼개져 있지만 그래도 너에 대한 마음이 가는 걸 어쩔 수 없어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너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한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갔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서브 펜타클 관계를 좀 재고해보고 다시금 맞춰서 흘러갈 수 있는 어떠한 부분. 이전보다는 이 사람이 2일차에 연락을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서로 간에 약간 시간의 뜸을 들이고 2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티키타카라든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이전보다는 더 나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11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요, 여러분들이 연락하잖아요. 속으로는 좋은데 약간 겉으로는 틀틀댈 수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척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엉뚱한 얘기를 찍찍 해댄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11일차에 연락을 했을 때는 뭔가 상대방의 반응이 츤데레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거나 이상한 말들을 한다거나 그때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행동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관계 흐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 이후에는 관계 흐름. 근데 의외로요, 상대방이 툴툴대는 그런 느낌은 보여줄 수 있는데 관계 흐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주변에서 막 또 푸시를 해요. 주변에서 막 푸시를 하고 어울린다는 둥, 너는 쟤밖에 맞춰줄 사람이 없다라는 둥 이런 소리를 막 많이 하고 저런 사람은 어디서 만나느냐는 둥 이런 소리를 막 하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승부욕이라든가 서로를 놓지 못하는 관계가 굉장히 그런 마음의 의지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관계는 이 사람의 반응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해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1주차 때 이 어떠한 부분에서도 연락이 안 와? 여러분들 안 해? 그러면 11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 왜 했지? 왜 이제 연락이 온 건 왜 그러지? 가만히 있어봐. 곰곰이 생각해보자. 일단 안부부터 물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해? 라고 연락을 한다면 밥 먹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락에 대한 어떤 의도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눈알을 굴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연락을 했는지.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진짜 더 좋은 흐름은 생기거든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간에 약간 걱정하고 좋아하는 감정들, 보고 싶었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그 이후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2일차에 연락을 한다면 사실 관계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더 뜸을 들이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2주차에 연락이 오면 서로 간에 약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생기고 더 좋은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11일자에 지금으로부터 오늘 포함해서 11일차에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이 약간 툴툴대는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시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의외로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강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11주차에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천천히 타진해보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관계에 있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홈카드네요. 이 관계는 일단 물꼬를 트이기 시작하면 편안한 어떠한 흐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부분, 내가 이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람이 있으니까 생각 외로 편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되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호천사님은 다시 생각해보래요. 리컨시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편한 존재일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은 불편함을 유발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생각해봐라. 상대방의 연락운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상대방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편안한 감정을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상대방을 안락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런 면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고요.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셈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관계의 가능성은요. 현재는 퀘스천 마크다. 나는 너에게 확신을 줄 수는 없어. 네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다소 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춰갈 수 있을 만한 너의 어떠한 단단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아깝고 이 관계에 확실성을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련과 여러분들의 확신,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 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공해 주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관계 속에서 행복한지, 내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